네, 오늘은 취재 현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 일색이었죠. 또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현지 공장 증설을 꾸준히 늘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투자 조절 속도에 나서는가 하면은 또 배터리 업체들까지도 기세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전기차 이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김채연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전기차 판매 둔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실제로 수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판매 둔화이지 감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이 802만 대였습니다. 전년도 2021년에는 477만 대였고요. 재작년 2020년에는 222만 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이제 증가율을 살펴볼 텐데요. 2021년에는 115% 성장세를 보였었는데 네. 작년에는 67.9%,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조사 기간마다 조금 이제 판매 예상치가 다르긴 한데 1,000만 대에서 1,1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00만 대로 가정을 해도 이 증가율이 37.1%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5%까지 했던 이 증가율이 이제 올해는 37%까지 이렇게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 둔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시장이 커지면 어차피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할 수밖에 없는 추세는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기차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 이 추세가 어쩌면 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흐름이 이렇다 보니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내는 어떤가요? 네, 오늘 오전에 바로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순수 전기차만 이제 빼서 이제 통계를 봤습니다. 10월까지 이 누적 국내 판매가 작년이나 올해나 13만 대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년 대비 이제 올해는 4.3% 감소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같은 기간에 71.2%,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국내 전기차 시장은 사실상 정체돼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전기차 살 사람들은 다 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최근에 다소 정체돼 있는 것은 이런 측면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또 통계가 다릅니다. 올해 그 10월 누적 전기차 수출이 67% 증가했고요. 이게 작년에는 46% 증가율이었습니다. 예. 국내 전기차 수요는 부진하지만 수출은 아직 괜찮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10월 누적으로 보면은 수출이 28만 대, 내수는 13만 대니까 수출이 한 2배가량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상황까지 살짝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전기차 판매 둔화 속도가 이제 빠르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완성차 업계들도 이 줄줄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최근 동향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GM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원래는 4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계획을 철회를 했고요. 디트로이트 전기차 공장 가동 시기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포드 역시 1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예.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폭스바겐은 2026년 독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 그 계획을 백지화했고요. 테슬라 역시 멕시코에 지으려던 기가팩토리 이 착공 시점을 기존보다 이제 늦출지 지금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테슬라와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격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이렇게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후방 산업인 배터리 산업 업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업계들은 좀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 기자? 네, 최근 배터리 기업들이 합작 법인을 철회하거나 투자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SK온은 포드와 미국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서 지금 총 3개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26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켄터키 2공장 투자 계획을 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드가 120억 달러 투자의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전기차 판매 속도가 더뎌지면서 배터리 생산도 줄이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주말에 포드와 티리에크 코치그룹과 손잡고 만들기로 했던 합작법인을 이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공식 발표한 것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예. 뭐 이번 철회 같은 경우는 3사 간의 내부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 전기차 시장 둔화도 무관치 않습니다. LG 내부적으로는 투자 비용이 아직 집행되기 전이고 포드와의 전기차 협력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사태에는 크게 개의치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회사마다 또 차이는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주로 생산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에도 크게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의 그 미국 공장 설립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국내 배터리 3사 회사마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SK온과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계획을 연기하기도 했는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미국의 현지 공장 인력도 줄이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 투자 계획이라든지 또 인력 조절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뭐 확정된 소식은 없는데요. 예. 지금처럼 이제 전기차 수요 부진이 계속 이렇게 뭐 이어지게 되면 배터리 투자 역시 추가로 뭐 투자가 연기되거나 뭐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력 감원회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 현지의 인력을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늘려왔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배터리 생산량을 줄이기로 하면서 인력도 소폭 감원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뭐 이런 투자 계획 연기, 인력 감원 조치 때문에 우리가 뭐 제2의 먹거리라고 했던 배터리 산업이 뭐 성장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요. 업계에서는 오히려 뭐 차라리 잘 됐다 이런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사실 뭐 지난해부터 고속 성장을 이어오면서 외형 확대에 그동안 집중해 왔었는데요. 사실 뭐 고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공장 증설 비용과 인건비 부담이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기업들은 뭐 이번 기회에 기술력을 좀 더 끌어올리고 뭐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는 그런 재정비 기간으로 삼겠다 뭐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고금리 등 매크로 환경이 다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좀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로는 이제 바뀔 것으로밖에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건가요? 네, 우선 뭐 글로벌 경기 둔화도 있을 것이고요. 정치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꼽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가격이 결국에는 비싸다는 것이죠.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싼데 그 보조금은 각국 정부가 지금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가 둔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유럽 같은 경우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이런 유럽 국가들이 보조금을 이제 줄였거나 이미 줄이고 있거나 폐지하는 수순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올해 그 테슬라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가격 인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결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 가격과 그 보조금 축소가 판매 둔화의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그 소형 전기차를 줄줄이 내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가격이 물론 이제 가장 크겠지만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그 일회 완충 주행 거리는 뭐 거의 파격적으로 늘고 있지 못한다는 점도 구매 요인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전기차 가격하면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배터리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제조 업체들도 좀 더 값싼 배터리를 개발하려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그동안 이제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개발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3사 모두 저가의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LFP 배터리는 3원계보다 가격은 싼데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 거리가 낮다는 단점 때문에 주로 뭐 CATL, BYD 등 주로 중국 기업들이 제조를 해왔었습니다. 네. 실제 이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 시장이 중국 기업이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뭐 전기차 판매 가격 인하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있고 예. 또 LFP 배터리의 이런 단점들이 보완되기 시작하면서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완성차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뭐 뒤늦게 부랴부랴 이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예. 네, 배터리 개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워낙 거세고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우위에 설 수 있을지가 앞으로 뭐 시장 확대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이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국내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내 대표 완성차 업계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투자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 얘기가 나온 것은 올해 뭐 상반기 한 후반쯤에 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 와중에도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주 월요일 이틀 전에 그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미리 예고한 일정대로 지금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월요일에 그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다녀왔는데 예. 여기서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그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투자고 뭐 코스트 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어차피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핵심은 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단기적인 이런 판매 둔화 때문에 전기차를 가지 않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는데 전기차에서는 아직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2030년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글로벌 톱3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미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정 회장이 얘기한 운용의 묘라는 것에서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내연기관 라인을 그 전기차 라인으로 바꿔서 생산하는 이런 홀류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연하게 속도 조절이 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정 회장이 이야기한 이 운용의 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기차가 안 팔릴 경우에도 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충분히 생산 조절이 좀 가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안 팔리면 그 홀류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나 아니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생산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요. 이는 그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온전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테슬라와 비교해 보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 특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분명한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의 그 양산 시점이 2025년, 2026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 그 그룹 통합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도 아직 상황을 볼 시간이 충분히 더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섣불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 완성차 업계의 본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속도 조절은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고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이런 우려도 자연스럽게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지금은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판매 둔화 우려가 있지만은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 확장에 따른 성장통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원우 기자,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